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나이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당원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교실에서도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잇따라 치러지는데요.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이 조치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순천시는 허석시장의 재판 결과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천시장 선거 입지자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서남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일 하루 동안 목포와 무안에서만 전남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110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로 입항한 모든 선원과 수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높아진 수온의 영향으로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 수요도 떨어져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허석시장의 재판 결과가 순천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허 시장의 재선 도전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직 시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만큼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벌써부터 10명 안팎의 인물들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거 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공천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시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만큼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이미 10명 안팎의 인물들이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광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입니다. 현재 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출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득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는 총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손은모 순천법률사무소 재석 대표 변호사는 지난 시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7대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임종기 전남도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장이자 전남도의원인 오화근 의원도 이번 선거에 출마합니다.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은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선인 허유인 순천시 의장은 지난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석 순천시장. 현직 프리미엄과 재판 결과에 대한 위험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인사들이 민주당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이 전망됩니다. 또 공천 전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여부도 관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권력을 뽑는 게 지방정부거든요.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더 똑똑해지면서 내 삶과 연관된 순천시 정책을 내놓는 후보들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후 야당에서도 빠르게 후보를 결정할 계획인 만큼 6월 순천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원이나 복당자가 출마 예정 지역에서 대선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화한 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에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지역위원장이나 각 시도당 위원장 앞으로 치열한 줄서기가 예상됩니다. 최근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목포와 무안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전남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을 정도인데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비율이 크게 늘면서 목포시는 시민 전수검사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지역에서는 목욕탕과 유흥시설 등에서의 소규모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목포에서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안에서도 40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와 가공업체 등의 집단 감염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목포에서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목포에 있는 유흥시설인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지금까지 51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는 모두 다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워낙 확진자가 많아서 경로를 찾고 있는데요. 외부인으로 인해서 확진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목포시는 전체 시민검사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와 평화광장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목포시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 수업의 비대면을 확대하거나 휴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상당수가 무증상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12일 오전 10시 기준 전남에서는 164명의 확진자가 나와 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제적 검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오전 10시를 기해 1087번부터 1097번 확진자까지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은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시는 외국인 단체 모임과 선원 숙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항구에 입항한 모든 선원과 수산업 종사자, 국동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바이러스 제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에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한 AI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농장과 소하천, 저수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점검반을 운영해 매일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남에는 30만 마리 수준의 철새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어가 끊어진 고흥 집트랙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3명이 문책됐습니다. 고흥구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집트랙 담당 직원 2명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1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흥구는 이달 중으로 집트랙 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고흥 집트랙은 개장한 지 한 달 만인 2020년 8월 와이어가 끊어져 운영이 중단됐고 같은 해 와이어 파손은 2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네, 바다에서는 요즘 굴 수확이 한창입니다. 채취 작업에 바쁠 시기이지만 여수 지역 어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확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외식이 줄면서 굴 소비량도 덩달아 감소해 어민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금천 지역의 굴 작업장. 추운 겨울에도 굴을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굴 생산량이 걱정인 겁니다. 한 해 평균 여수에서 생산되는 굴은 5천여 톤. 5년 전부터 수확량이 점차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4,200여 톤에 머물렀습니다. 작년보다 한 30% 정도는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상당히 많죠. 또 생산이 많아야지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적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어민들은 높아진 수온과 해수욕에 줄어든 산소가 굴 생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한 여수 지역 표층 수온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8월 평균 29.7도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4도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어민들은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알굴 1kg 출하 가격은 9,000원대로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줄면서 업체에 거래되는 양도 크게 감소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뭐 한 반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좀 어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수입설된 물량도 우리 여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정도는 70~80%를 지금 채취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채취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굴 생산 환경에 영향을 끼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량 복원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특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결혼입니다. 순천시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새해 첫 아이입니다. 강진군에서 이민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8일 오후 1시쯤 전계향 씨 부부의 아들이 검은 호랑이의 해에 출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출산 지원금과 함께 신생아 양육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새해 첫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소멸 위험이 있는 마을 주민 스스로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300여 개 공동체를 선정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동육아와 기후위기 대응, 노동인권과 축제 등 주제를 중점 지원합니다. 목포시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2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211곳을 대상으로 오수관 준설과 보안 등 전기료,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에 제출해야 하고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론이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은 국제관계배수위원회가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관계시설물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관계시설물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산도 구들장로는 경사지를 개간한 땅에 흙을 다져 만들어진 논으로 노골병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국제관계배수위원회는 관계와 환경보존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5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네스코 등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